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혐의와 연계된 사안이 많기 때문이죠. 당장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헐값에 살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환이 임박한 조 전 장관의 수사 상황,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2차 전지업체 WFM의 군산공장 기공식 모습입니다. 당시 WFM은 중국 업체 1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잇따라 냈고 5천 원대였던 주가는 7천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한 달 먼저 사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엔 지난해 1월 말 6억 원을 들여 WFM 주식 12만 주를 동생 이름으로 매입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인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헐값에 거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WFM 주식을 산 적이 없다며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부인을 감옥에 보낸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아침 서울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15분간의 면회, 안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 민원창구를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 구속된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접견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딸 조민 씨는 동행하지 않았고 대신 조 전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맡았던 김미경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건 오전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이자 영장 심사를 마친 정 교수가 언론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지 15시간 만이었습니다. 교수님,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청바지 차림에 남색 재킷을 걸치고 나타난 조 전 장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아들과 함께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오전 11시부터 15분간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일반 접견실에서 만났고 교도관이 동석한 가운데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수화기로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집니다. 독거실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는 오후에는 변호인들과의 접견도 가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정을 넘겨 구속된 만큼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도록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쾌거라며 의원들에게 표창장까지 나눠줘 구설수에 오른 자유한국당. 정경심 교수의 구속 소식에 이제는 조 전 장관 차례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장관을 공범, 몸통이라고 표현하며 신속한 수사로 공모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사법부를 속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 조국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조 전 장관이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가족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의 핵심 공범으로 의심받는 만큼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정 교수 구속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청와대를 향해 산속 절간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내일 저녁 조 전 장관의 수사와 정권 심판을 촉구하는 범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장외 여론전을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퇴임한 장관이라는 건데요.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서도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했던 민주당이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선긋기도 했습니다. 장관에서 퇴임하셨고 또 영장 발부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 절차 보면서 응당에 관여하고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사인이기 때문에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고요.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추이를 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을 구속된 정 교수와 떼어놓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부인이 무슨 유죄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은 이 상황에서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지지했던 정의당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 만큼 섣부른 결론은 국민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며 평가를 미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법조팀 최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상당히 긴 편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법조 취재진들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법원은 어젯밤 12시 18분에 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이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오후 5시 40분부터 약 6시간 40분 만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2017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시간이 구속 결정 시간이나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교해 봤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었고 물증이 충분했다는 것이라는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 교수의 변은 길었지만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는 긴 고민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인이 구속된 오늘 조국 전 장관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무래도 밤사이에 고민이 많았는지 조 전 장관도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그리고 법무부 정책보좌관까지 인연을 맺었었던 김미경 변호사에게 아주 이른 아침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정 교수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또 면회도 하고 싶다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을 데리고 이 김 전 보좌관과 함께 오전 10시 50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 교수와의 접견은 불과 15분 동안만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조국 전 장관 빠르게 부인을 찾아간 거네요. 아무래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우려돼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일부가 이 조 전 장관 본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응 방안도 논의하려고 아침 일찍 정 교수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그런 부분에서 점쳐지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 역시 등장합니다. 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차명 매입할 당시에 이 조 전 장관의 돈 5천만 원가량이 흘러 들어간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검찰 출신의 여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뇌물수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요? 네, 먼저 그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 뇌물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헐값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만약 알고 있었다면은 그 부분이 바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뇌물수수는 최대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 직계 가족 중에 처음으로 구속된 건데 이게 다른 가족으로 번질 수도 있다면서요? 바로 그 포인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또 다른 수사 대상이죠. 바로 웅동학원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이 검찰은 채용 비리와 사기 소송 혐의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온 조 전 장관의 어머니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국 부부도 재단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 수사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